이번 시간은 임수와 개수가 계묘를 보았을 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천간의 임계수만 뜻하는 건 아니고 지지에 해자축이 있거나 다 같이 볼 수 있는 건데, 저도 기해일주거든요. 일간이 기토로 보는 것보다 좀 등잔밑이 어둡다고 실제 상황과 제가 다르게 판단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오히려 임수로 보는 게 지나고 보면 더 맞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자, 이민년에서 계묘년으로 넘어올 때, 인에서 이렇게 묘로 넘어올 때, 인중의 무토와 병화를 떨궈 놓고 왔죠. 그래서 이 임수 입장에서는 재관이란 말이에요. 이 재관을 두고 왔다는 게 가장 뼈 아프죠. 직장인이라면 작년 10월을 넘기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8월부터 해서 지지로는 이렇게 도식하면서, 천간에는 또 편관이고 하니까 힘들었죠. 게다가 10월 지나서도 이제 신해월, 임자, 개축을 지나면서 뭐 완전 너덜너덜해졌어.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으면은 매출이 떨어졌을 수 있고, 육친으로 보자면 재관은 이게 처자식이 되잖아요. 처자식과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여기서 이제 목만 남은 거잖아요. 목만. 인에서 묘로 넘어왔다는 게 이제 목만 넘어왔으니까 이제 식상만 보겠다 이거죠. 식상만. 일하러 나온 것과 같기도 하고 일만 보고 하겠다. 그리고 이 묘목이라는 게 꼭 모 두 쪽만 갖고 나온 것 같지 않나요? 모 두 쪽만 가지고 나온 것 같아서 임계수 입장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무시를 당하거나 고립, 소외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비거분을 설명할 때 거울이라는 설명을 많이 들어요. 거울. 천간으로 이렇게 같은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거울을 보게 되는 모습과도 같은데, 이 거울이라고 한다면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백설공주에서 왕비도 못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 거울이 더 못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거울이 말하는 진실이란 게, 이 진실이란 게 작년하고 올해는 다르단 말이에요. 작년의 거울은 병화도 들어있고 무토도 들어있고 하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조명이 있는 거잖아요. 조명이 있으니까 이게 좀 완벽하게 진실을 보여주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꾸밈이 들어간 거라서 천간으로는 수국하지만 지지로는 다시 화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됐다면, 이 계묘 같은 경우는 이게 목생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목생화가 안 된다. 하긴 하지만 인목처럼 이렇게 다시 살려놓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백설공주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하면은 백설공주가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왕비님이 제일 이쁘십니다 하면 모든 게 끝날 일인데, 너무 이렇게 진실을 말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인목은 땅속에 묻혀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알고 싶어 해, 사람들이. 도대체 의도가 뭘까? 속마음이 뭐냐? 막연한 기대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막연한 기대. 근데 이게 묘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진 거죠. 이제 실체를 알게 됐으니까 이런 막연한 기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회의감. 아무래도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고요. 자, 이제 십성으로 한번 보자면, 겁재는 극하는 게 뭐죠? 겁재는 정재를 극하고 비견은 편재를 극하죠. 그러니까 뭐 병정화를 뜻하는 거예요. 화를 극하는데, 겁재가 정재를 극하게 되면 뭐가 가장 문제가 되냐면 이제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왜 무기력해지느냐? 이 정재라는 것은 내가 계산한 것이잖아요. 내가 계산한 목표가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잘 될 수도 있지만 기대 이하일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목표한 거에 다다르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내가 조금 덜 한 것 같은데도 기대한 거 이상으로 뭐가 잘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사실은 이 무기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행위에 대한 결과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해도 안 되고 안 할 때 더 잘 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비견이 편재를 극한다는 뜻은, 이제 비견이 편재를 극하다 보면 굉장히 인색해지죠. 사람이 좀 인색해질 수 있다. 사람들한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백설공주 계모 되는 거죠. 백설공주 계모처럼 변하는 거죠. 게다가 지지로 이 묘목이라는 것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드러난 그대로 꾸밈 없이 그냥 보여주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말조심이 일단은 가장 조심해야 되죠. 말조심. 그리고 이게 지지로 보자면 해수, 자수 뭐 이런 게 되는데 이 지지의 수는 뭐예요? 속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속을 알 수도 없고 감춰놓은 것이 되는데 그게 드러났어. 그럼 이게 불편한 거예요, 사실. 되게 불편한 거다. 너무 이 속마음을 그냥 다 드러냈기 때문에 백설공주의 거울처럼 그냥 왕비한테 왕비가 더 이쁘다고 하면 그냥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진실을 얘기한다시고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참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거죠. 불편한 진실.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 이런 거 있죠. 뭐 너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데 막 이런 것들 팩트 폭격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임계수가 이 계묘를 만나면 불편한 게 참 많아요. 참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부족한 실력에 대한 이게 충고인지 조언인지 이제 충고나 조언 같은 것도 많이 듣게 되고 재관을 뺀 임계수 입장에서는 묘가 식상이 되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충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다 백설공주 계모된 느낌이에요. 내가 제일 뛰어나고 싶은데 자꾸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 거울은 좋게 얘기해주면 참 그냥 별일이 없을 텐데 또 이렇게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진실만을 얘기해. 작년엔 그렇게 속마음이나 진실을 알고 싶어 했는데 막상 이제 진실을 얘기하니까 불편한 거죠. 불편해. 또 천간에서 비겁은 재성을 극한다고 했어요.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편인이 있으신 분이라면 편인이 되살아나요. 이 편인이 되살아나면 묘를 치잖아요. 묘를 치다 보니까 이 인성의 작용 때문에 식상이 극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기해년부터 수의 계절이 시작이 됐던 건데 뒤에 경자, 신축의 수가 바로 이렇게 이어서 천간의 임수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묘가 되면 이제 사실은 어둠이 거쳐야 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사라져야 할 때라서 여운이 남는 거죠. 여운이. 이게 뭐 수와 관련된 것들이 이런 생활 습관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쉽지 근데 1, 2, 3, 4, 5년 동안 이렇게 길들어진 습관 같은 거를 다시 잡기가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아쉬움도 되고 이 지지에 있는 수하고 천간의 수하고는 또 완전 다르거든요. 하는 작용 자체가 너무나 다른 거죠. 이 지난 3년간의 상황과 이민년, 계묘년 오면서의 이 수의 작용이 너무나 달라졌어. 아무래도 천간은 좀 인위적이거든요. 인위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는 거라서 지지로 3년 동안 수생목을 해줬다. 이거는 그냥 해준 거예요. 그냥 좋아서. 그러니까 생색을 안 내고 해준 거였다면 천간에 드러난 수는 의도가 있어. 의도가. 그러니까 기해년부터 시작한 수의 흐름이 끝나야 되는 시간인데 이게 또 금이 있으면 또 수를 계속 생해요. 생하다 보니까 이게 또 사라지지가 않고 과거 문제들이 또 고론이 되고 그리고 천간의 수는 수생목을 하기보다는 수국화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화의 작용이 멈춘다. 화에게 해결해야 될 일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도 됐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무기토가 있어야겠죠. 무기토가 수의 작용을 조절을 해줘야겠죠. 뭐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4년간의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4년간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지켜보겠다. 사주마다 다른 것이지만 사주에서 이제 수가 부족하거나 아쉬운 명이라고 한다면 미련이 많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힘든 거예요. 이제 기해, 경자, 신축, 이민, 이제 계묘로 해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되게 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떼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하필 어떻게 이 간지가 이렇게 돼 있나 몰라. 기해경자 신축에서 이렇게 이어져온 습관이나 이런 거를 떼내야 되는데 이게 또 달라붙는 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쳐야지 하면서도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 이걸 떼내야지 하면서도 잘 떼내지지가 않는 거고 살 빼야지 해놓고 살이 안 빠지는 거고 그래서 다분히 계묘는 진짜 갑진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가 되고
마지막 열차 같은 느낌이 들죠. 마지막 열차에 승차를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 뒤늦게 뭔가 준비해서 막 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막차를 탈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월 운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이제 이 막차가 을묘월에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되니까, 자, 임수와 개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3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